김승희라고 네. 그 윤석열의 의전 비서관이었던 이 사람, 뭐 윤석열보다는 김건희하고 좀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 김승희, 이 사람의 그 자녀가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가 논란이 됐는데, 이 시기와 맞물려서 김건희가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김건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민간인에 불구하고 경호를 받는 민간인 정도인데 뭐 무슨 그렇다고 뭐 형사소송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폭력 자체가 좀 굉장히 나쁜 폭력이었어요. 아유, 고약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반복적이었고. 네. 그래서 아무리 좀 어린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에 네. 대한 책임은 단호하게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걸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교육부 차관과의 통화가 지금 한 번이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김건희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러난 것만 그렇다는 교육부 거죠. 차관하고만 뭐 전화를 했을까? 예. 예를 들면 뭐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쪽은 아니었을까? 또는 누군 아닐까? 뭐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근데 교육부 차관하고 알려진 통화에 의하면 8분 넘게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걸 받고 있는 교육부 차관 입장을 생각해도 정말 답답한 모습이죠. 그리고 네. 결국은 그 학폭에 대해서 무마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까지 김건희의 더러운 손이 뻗치고 있었다. 그 표현 멋있네요. 예. 이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김건희가 그런 일만 했을까? 아니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서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에 개입했던 김건희는 다른 문제에는 얼마나 많이 개입했을까? 네. 돈이 되는 문제라면 네. 또는 자기 비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뭐 안위와 관련된 일이라면 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부터 파면 당할 때까지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 네. 통화 기록을 비롯한 모든 그 행적이 낱낱이 공개되고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고요. 네. 문제는 대통령 부인이 된 다음만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된 다음에는 그래도 주목이라도 받잖아요. 네. 그래도 경호처 직원도 있고 뭐 대통령 비서실 직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상당히 공적 공간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고도 저렇게 설쳤는데 아이고. 만약에 김건희가 그 이전이라면 야인 윤석열의 부인일 때 또는 검찰총장 부인일 때 서울중앙지검장 부인일 때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의 부인일 때는 어떻게 설쳤을까? 이것도 저는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과 만난 다음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김건희식 플레이를 할 텐데 예. 그 플레이 중에 위법 부당한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네. 형사 처벌이 가능한 일도 무척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연장하든 또는 뭐 어떤 특별한 수사 체계를 새롭게 만들든 간에 김건희의 범죄는 좀 낱낱이 파헤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다시는 우리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어떤 면에서 박근혜는 순진했고 어떤 면에서 최순실, 최서원은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윤석열, 김건희가 아주 센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네. 도대체 그 끝이 어떤지도 모를 정도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김건희 같은 망상에 사로잡힌 이상한 권력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김건희의 여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전 김승희하고 김건희가 어떤 관계인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한데 그런 관계를요. 김건희는 잘 맺는 것 같아요. 예. 건진법사가 그랬죠. 명태균이 그랬죠. 예. 또 김혜성이 그랬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여러 집사를 두고 있어요. 예, 대개는 남성들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 여성은 이제 뭐 파우치 뭐 이런 거나 하는 정도의 예. 아주 낮은 파트너고 예.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하거나 하는 그렇죠. 거는 이제 남자들하고 하는데 네. 뭐 그게 뭐 글쎄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혜성이 베트남에서 이제 저 여권 만기를 앞두고 바로 귀국할 때 네. 언론하고 인터뷰하기도 하면서 몇몇 이야기의 단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집사라는 표현이 너무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집사인데 근데 자기는 집사는 아니고 사업 파트너다 예. 뭐 이런 거고 예. 또 하나 김건희에 대해서도 전 국민적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줄리다 어쩌다 이러면서 네. 김건희 어떤 특정한 면 있잖아요. 네. 조금 뭐 술집에 뭐 냄새가 나지 않나 이런 측면만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라 네. 김건희 일찍부터 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돈이 있는 곳이 있다면 돈을 쫓는 일종의 브로커고 사업가 기질 이게 좋은 의미의 사업가는 물론 아닙니다. 네, 네, 뭔가 네.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예. 사기를 치든 뭐 주가 조장을 하든 어떻든 간에 음. 돈을 쫓는 엄마 같은 사람이었다. 네. 이게 아마 김건희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싶어요. 시엄마를 쏙 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청출어람이죠. 엄마보다 더한 거죠. 엄마보다 핸들링한 돈도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김건희의 뭐 알려지지 않은 사생활 이 부분은 그 김건희의 사업적 그 관계 네, 뭐 이런 뭐 브로커 로비스트 그 역할 아래에 그렇죠. 그 하부의 그 변수일 근데 뿐이지. 대중의 관심은 무슨 네. 아나운서가 나오고 뭐 검사가 나오고 이러니까 예. 막 그런데 관심을 갖긴 한데 네. 그다음에 뭐 성형 얘기도 있고 근데 예. 성형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귀가 쫑긋하고 또 시선이 가긴 해요. 네. 그러나 그거는 김건희의 실체를 가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김건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주도 면밀하게 예. 국가를 동원해서 국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예. 남편이 최고 고위 공직자에 있다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예.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광분했던 예. 그런 범죄자의 면모를 지니고 있거든요. 이게 김건희의 본질적 모습이죠.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네네. 정대택 회장 그 지금 수십 년 동안 최은순 일가와 아주 철저히 원수지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대택 회장의 불행의 원인은 최은순이 연애를 걸었을 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아니, 그러니까 발생하게 된 그거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 최은순이 왜 정대택 회장하고 이렇게 제휴하려고 했겠어요? 연애하려고 아닙니다. 이거지 이거 코인. 그럼요. 예. 네. 사업적 파트너 관계를 네.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서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신뢰 구축은 가장 중요한 건 정분이었을 것이다라는 네. 그런 추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말이 구별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캔들은 관심을 끌게 하는 소재이긴 하지만 네네. 김건희라는 범죄자를 들여다보는 프리즘으로서는 좀 부족한 거고 아, 맞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돈을 쫓았고 돈과 건세 그러니까 뭐 5천만 원짜리 목걸이보다는 7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좋은 그냥 속물 중에 속물 네. 이상한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적 존재 그런데 그 괴물적 존재로서의 자기의 본성 속성을 충족해 나가기 위해 가장 좋은 게 검찰 권력이었다는 걸 깨닫고 검찰 권력으로 성큼 다가선 사람 네. 이렇게 보는 게 마침내 하나 둘 성공하다 보니까 겁이 네. 없어서 대권까지 노리게 된 네. 그런 괴물로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주 정말 확실한 명쾌한 분석이셨습니다.